여러분, 그야말로 충격 고백입니다. 저는 재작년 2024년 12월 무한 비행기 참사 당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습니다. 새벽 4시 공항 가는 길 칠흑 같은 안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델타 항공편 5시간 딜레이, 새벽 5시 39분 도착해서 오후 1시까지 대기. 케이너구리가 날아오지 않게 잘 피해 다니라고 마누라에게 유언했습니다. 혹시나 사고 나서 죽으면 싸게 적당히 화장하라. 골프채는 큰 손자에게, 아내는 만약 전쟁 나면 예비군 가입해서 싸우라고. 그리고 SNS 친구 목사님과의 첫 만남. 100불짜리 돈 세고 또 세기. 기린과 꿩 이야기. 516 혁명 줄서기. 오늘은 여러분께 무한 참사 당일의 불안, 유언과 예비군 농담, 인정과 칭찬, 허세의 대가, 그리고 고행이 가져오는 평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무한 참사 기억하시는 분들, 그날 비행기 탔습니다. 가슴 뛰셨죠? 재작년 12월 어느 저녁에 한국 처가집에 전화를 했더니 탄핵 전국도 어수선한데 조금 전에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밤새 유튜브에 올라오는 소식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그날 아침에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한 비행기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비극적인 참사가 아닌가 싶어요. 글쎄, 하늘을 나는 새들 때문에 사고가 나다니, 이런 경우를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한숨 못 자고 새벽 4시에 공항 오는 길이 험했습니다. 공항 가는 길 새벽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앞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어요. 집을 떠날 때는 공항길 사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글쎄, 사고 없이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지 불안했었습니다. 공항에 잘 도착해도 아내가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공항에 도착해 보니 유타에서 시애틀 가는 델타 편이 5시간이나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 39분에 도착해서 오후 1시, 약 5시간을 공항에서 죽치고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우째 출발부터 엉키는 듯 했습니다. 케이너구리가 수작을 떨었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니 부고장 날아오지 않게 잘 피해 다니라 고 말입니다. 하하하.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여행이 불길한데 케이너구리의 부고장 소리가 머릿속에 맴맴 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누라에게는 2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혹시나 사고가 나서 죽으면 싸게 적당히 화장을 하라고 했어요. 나의 폐물 골프채는 큰 손자에게 물려주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한술 더 떠서 만약 전쟁이 나면 예비군에 가입해서 싸우라고 했어요. 글쎄, 나이 제한 때문에 안 받아주더라도 건강하니 어떻게든 군에 입대하라고 합니다. 간만에 여행길 무서워서 비겁하게 안 갈 수도 없고 일단 모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집 문을 나서며 다시 무사히 이 문을 딛고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오갔어요. 아내의 태도에 약간 서운했습니다. 글쎄, 평소에 서로 애틋하지 않고 덤덤했으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하하.
갑작스러운 죽음 생각하니 이 순간 숨 쉬고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글쎄, 공항에서 기다리며 여행자의 솔직한 심정을 몇 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무한 참사 기억하시죠? 혹시 그날 비행기 타신 분 계세요? 글쎄, 공항에서 기다리며 여행자의 솔직한 심정을 몇 자 적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돈과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일만 하고 살다 죽는 줄 알았는데 몇 년 전에 그림에서만 보던 유럽 여행을 아내의 등 떠밀려 다녀왔어요.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상 유럽 여러 나라를 보고 잠시 감탄도 했지만 그렇게 여운이 오래 남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봄에 다녀온 한국이 편하고 좋았어요. 어디 가도 말이 통해서 좋고 여행사 따라가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사람과 사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한국을 다녀올까 했어요. 그때도 막상 집을 떠나서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 닿는 대로 다녀올까 했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편하게 놀다 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유언해보신 적 있으세요? 골프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그때 어디다 베이스 캠프를 칠까 막막했습니다. 서울, 경기도, 평택, 수원, 경북, 안동, 사천이 제가 꼽은 후보지였어요. 먼저 나를 부담 없이 재워줄 친구가 있는 곳이 제일 정착지라고 정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없으면 호텔에 혼자 묵어야 해요. 지난번 서울에서 호텔에 있으면서 좀 심심했었습니다. 한국의 지인들 몇 군데 전화를 하니 오면 만나서 그냥 밥이나 먹자는 그런 지인들 뿐이었어요. 만약 누군가 미국에 온다면 공항에 픽업 나가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집에 묵으라고 하는 게 여기 분위기인데 아무튼 그걸 기대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헌데 한 친구가 누추하지만 자기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기꺼이 방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서울 아파트에 방이 3개여서 방 하나는 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웬 횡재인가 했어요. 거기다 과분하게 공항에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미국에 살았던 친구였기에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듯했어요. 그 친구는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혼자 사는 동갑내기 용띠 SNS에서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평생을 미국과 한국에서 목회 활동하다 은퇴한 목사님이십니다. 거기다 독신으로 평생을 산 분이에요. 그분은 성품이 참 온유하고 겸손한 인품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분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고 배울 게 많은 만나기 힘든 인품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어요. 사람들이 사랑보다 돈보다 더 말하는 것이 2가지 있답니다. 그것은 인정과 칭찬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아낀다는 느낌이 드는 만나기 힘든 친구라고 할까. 아무튼 졸지에 새로운 첫 만남에 서로 설레이기도 했어요. 참 세상은 살만합니다. 이런 귀한 친구를 인생 말년에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 여행은 시작부터 사람을 만나는 여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작년엔 통영에 가서 친절한 미숙 씨와 미숙 씨 남편어를 만나서 기뻤습니다. 여러분, SNS로 만난 친구 있으세요? 첫 만남 어떠셨나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일 좋아하시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들과 며느리가 주는 현금 봉투였습니다. 생신 때나 크리스마스 때 돈 봉투를 드리면 열어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결국 어머니는 그 돈을 모아서 손주들 주고 다 큰 자식들 며느리 생일 때 다시 주시곤 하셨습니다. 어른 노릇하려면 수중에 돈이 있어야 한다고 늘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서로의 마음을 쓰는 방법 가운데 돈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 집 재정을 맡은 아내가 땡스기빙 선물과 봉투 크리스마스 선물, 새해 세뱃돈 챙기느라 은행에 들러서 목돈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가족들 선물을 일일이 챙기야, 카드에 메시지를 남기야 분주한 연말을 보냈어요. 김 전무는 해마다 11월 음력 생일이 해마다 양력으로 날짜가 바뀌어서 생각다 못해 12월 25일 생일로 정했습니다. 그 덕에 크리스마스에다 생일을 맞아서 친구들과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해마다 잊지 않고 푸짐한 선물을 줬어요. 아내가 여기저기 보낸 선물로 보낸 봉투가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모두 돌아온 듯합니다. 하하하. 한번 수금하면 1년은 용돈으로 쓰고도 남아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별수 없이 늙어가며 자식한테 받는 돈이 그렇게 좋으니 받은 100불짜리 돈을 어린애처럼 세고 또 세보고 몇 번을 세고 쳐다만 봐도 입꼬리가 올라가곤 합니다. 아내가 그런 나를 보며 어쩌면 그렇게 철이 없냐고 나무랍니다. 아내의 심정은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쓰는 것이 가슴이 저린 모양입니다. 저는 항상 당당하게 받는데 집집마다 엄마들은 자식이 주는 돈을 아프게 받는 듯합니다. 그해 성탄절기에는 어디 오라는 모임도 없고 우째 쓸쓸하기만 했어요. 거기다 눈 대신 겨울비만 하염없이 내렸습니다. 성탄절 분위기가 우울했어요. 하얀 눈이라도 내렸으면 겨울 등반이라도 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나이가 들며 친구들 모임도 사라지고 금싸라기 같은 연휴에 집에서 죽치자니 지루했어요. 그래도 그날도 피와 살이 되는 글감을 하나를 찾았습니다. 기린과 꿩 이야기입니다. 기린이 높고 미끈한 집을 지었어요. 기린이 집을 구경 온 숲속의 동물들은 기린이의 집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와, 멋지고 근사한 집이네. 꿩은 한순간 기린이가 부러워졌어요. 그래서 불로 지은 원래의 집을 허물고 크고 높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집을 지으면 자기 자신도 꿩이 아닌 봉황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침내 집이 완성되자 숲속의 모든 동물이 꿩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모두의 칭찬을 들으며 꿩은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겨울이 되었습니다. 꿩이 새로 지은 집은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어요. 꿩은 집 한구석에 몸을 잔뜩 움츠리고 앉아서 추위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집을 구경하러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깨를 쫙 펴고 아주 잘 지내고 있는 척 허세를 부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놀러온 박새가 추위에 벌벌 떠는 꿩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괜히 허세를 부리면 결국 고생하는 건 너라고. 하지만 꿩은 오히려 박새를 무시하며 가르치려 들었어요. 박새야, 박새야. 아직도 너의 조그마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시야가 그렇게 좁아서 어떻게 큰일을 하겠니? 너 자신을 초월할 줄 알아야지.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꿩은 엄청난 추위에 시달렸지만 다른 이들의 칭찬과 감탄이 떠올려지자면 이런 집을 지은 일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았어요. 꿩은 그렇게 허세 속에 빠져 있다가 결국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남의 말 한마디 신경을 쓰느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더 그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비친 모습을 궁금해합니다.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건 길 잃은 미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꿩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성비 좋은 것만 찾아다니며 삽니다. 인생은 어디에 줄을 서느냐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친구 아버지가 516 군사혁명 당시에 헌병대위였었어요. 아무튼 혁명군에 가담해서 혁명이 성공해서 승승장구하여 친구 아버지는 권력을 쥐고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헌데 관료에서 퇴임 후 부정축제했던 재산을 사업한다고 사기꾼 만나서 몽땅 날렸어요. 그 위세당당하던 양반이 인생 말년이 비참했습니다. 만약 친구 아버지가 혁명에 가담 안 하고 대위로 제대했으면 동네 예비군 중대장이나 해먹으며 그냥저냥 살았을 것입니다. 글쎄, 그때 뉴스를 보니 그 힘든 별 달고 줄 한 번 잘못 서서 이등병이 될 인간들이 즐비했어요. 글쎄, 어떤 줄이 좋은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백도 없고 줄을 한 번도 잘 선 적이 없는 듯합니다. 한 가지 살면서 느낀 건 늘 힘든 줄에 섰을 때 그나마 먹고 살았어요. 글쎄, 어느 누군들 꽃길에 서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살아보니 영원한 꽃길은 없더라고요. 70년을 살며 혼자 터득한 삶의 엑기스는 고행을 찾아 떠날 때 평안이 찾아온다는 진리를 알았다고 독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작년 2월 무한 참사 당일 비행기 탑승부터 시작해서 5시간 딜레이, K너구리 부고장 농담, 유언화장, 골프채, 예비군 농담, SNS 친구 목사님 첫 만남, 백불 세고 또 세기, 기린과 꿩 이야기에 그리고 516 혁명 줄서기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무한 참사 당일 살아있다는 게 감사. 작년 12월 탄핵 전국 무한 참사. 새벽 4시 안개, 5시간 딜레이. K너구리 부고장 날아오지 않게 집 문 나서며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숨 쉬고 살아있다는 게 뼛속까지 감사. 둘째, 인정과 칭찬, 사랑보다 돈보다 더. SNS 친구 목사님 첫 만남. 공항 픽업, 방 내주기, 온유하고 겸손. 사람들이 바라는 것, 인정과 칭찬. 사람을 아낀다는 느낌. 인생 말년의 귀한 친구. 셋째, 백불 세고 또 세기, 어머니 추억. 크리스마스 현금 봉투. 손주들, 며느리 생일에 다시 12월 25일 생일로 정함. 부메랑처럼 돌아옴. 어린애처럼 세고 또 세기. 아내, 철이 없다. 넷째, 기린과 꿩 허세의 대가. 꿩이 기린 집 부러워. 크고 높은 집 봉황될 줄. 겨울 추위 못 막아. 허세 속에 얼어 죽음.
남의 시선 속미야. 가성비 좋은 것만. 다섯째, 516 혁명 줄서기, 고행의 평안. 친구 아버지 헌병 대위, 혁명 성공, 권력 부유, 사기꾼 만나 몽땅. 말년 비참, 줄 잘못 서면 이등병. 힘든 줄에 섰을 때 먹고 살아. 고행 찾아갈 때 평안 온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무한 참사 기억하시는 분들, 유언해 보신 분들, SNS 친구 만나신 분들, 허세 부리시는 분들, 줄서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보여주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부모님의 인생 지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글쎄, 골프채 물려주는 법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허세 부리지 마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고행 찾아갈 때 평안이 옵니다. 감사합니다.